네, 2023년 3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유서에 쓰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 비서실장 발인이 있는 날 이재명은 공개적인 정치 행사, 그것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정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저는 배신의 이재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신은 문재인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광장 부근에서 뭐가 열렸죠?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대회, 강제동원 정부 해법 규탄대회, 3자 변제한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집회죠. 이 행사는 누가 주최했는가 하면요,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 한일 역사 그다음에 정의 들어가면 난 이 사람들의 정의는 뭔지 잘 모르겠어. 평화는 뭔지도 모르겠고, 6.15 공동 실천 남측위원회, 이거는 가끈 전세를 펼치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일 수도 있죠.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번 기업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이거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거지. 이 중에 일부는 저는 직업적 혁명가라고 봅니다. 근데 혁명을 하자는 건데 어떤 혁명을 하자는 건지는 짐작하시겠죠. 이런 사람들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의 머리를 쪼아리는 굴욕적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쟁 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전쟁 범죄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요 말을 조금 몇 개 바꿔서, 지금 이재명은 잡범이잖아요. 이 이재명 씨가 이런데 정치 행사에 나와 떠드는 게 면죄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은 자기한테 떨어진 죄는 외면하고 딴소리 하고 있으면서 자기 면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고, 이 사람 아주 웃기는 거는요, 처음 대통령 선거 초기에 안동에 와서 이육사 기념관을 찾아갔어요. 이육사 무슨 후손인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이육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쓱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더니만 계속 이렇게 뭔가 지금 이렇게 그래요. 광주 가서 쓱 그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대통령은 기가 막힌 것 같다. 요 말씀을 3자 변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은 자기 죄를 모르니까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이재명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씨가 귀가 막혔다는 거는 대통령 선거 와중에 자기 형수하고 싸울 때 그 녹음 테이프가 나왔죠. 형수 어디를 찢어버리겠다 그러고 형하고 싸운 그런 거.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부모 자식 간의 다툼, 형제 간의 다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강한 말도 나올 수 있는데 도가 지나치고 또 그런 게 공개가 되면 또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하잖아요. 해명을 제대로 하거나.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장 치사했던 게, 이재명의 치사했던 게 뭔가 하면요, 김문기 씨가 숨졌을 때 그는 성남시장 재직할 때는 몰랐고 그는 하위 직원이었다 라 그랬습니다. 근데 수사해 보니까 2009년 6월부터 김 씨를 알고 지냈고 2015년에는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갔고 골프를 유동규하고 셋이 쳤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공로로 성남시장상까지 수여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재명은 거짓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 때문에 유동규 씨가 처음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서까지 이재명을 보호하려다가 이건 안 되겠다, 내 죄는 내가 받을 테니 네 죄는 네가 받아라 하면서 다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골프를 칠 때 어땠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의심스러운 게, 이재명 씨는 중학교 때인가 소년공으로 일할 때 왼쪽 팔을 프레스에 눌려서 이게 그래서 군대를 안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왼쪽 팔에 문제 있으면 골프 칠 수 있나요? 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 보니까 김문기 씨는 그때 이제 오비 날 거 대비해서 많은 공을 가져갔었다고 유동규 씨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여 모르겠습니다. 칠 수는 있는데 뭐 모든 게 좀 거짓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재명 씨 때문에 김문기 씨 가족들도 굉장히 분노했죠. 그래서 김문기 씨가 호주에 출장 갔을 때 이재명 씨랑 같이 찍으면서 있었다고 자랑하는 그런 동영상도 공개하고, 그리고 또 이 김문기 씨 발인하는 날 이재명 씨는 선거운동 한다고 산타클로스 입고 옷 입고 춤췄죠. 거기에 대해서 김문기 씨 아들이 굉장히 분노했었죠. 똑같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전 비서실장이 발인하는 날 그는 정치행위하고 있습니다. 그 비서실장은 6장의 유사를 썼는데 첫 번째 장이 이재명 대표님 딱 찍어놓고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데 무슨 한일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좌파들이 이용하기 참 좋죠. 저는 이재명 씨가 참 많은 사람을 배신했다고 봐요. 그것도 정의가 있어서 부정의한 사람들을 배신했다면 내가 박수를 치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배신을 했습니다. 그 맹자가 4단 7정 4단에서 수호지심, 사람이란 건 짐승하고 다른 게, 원숭이와 다른 게 부끄러움이 있는 거고, 측은지심,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건데, 이 두 부분이 정치인들은 대체로 적지만 심하게 적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폭군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대한민국 투표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찍었다는 게 참으로 신기해요. 형수하고 싸우면서 뭘 찍겠다라는 거 다 나왔는데도 좀 우리가 참 이상한 사회인지. 윤영찬 의원 동아일보 출신이죠. 윤영찬 씨하고 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또 나중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윤석열, 이재명처럼 쫓기게 되는 일은 없겠지만 없어요. 근데 그런 윤영찬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 이들의 계속된 죽음,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이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란 게 술술 풀려나가야죠. 그 윤석열 대통령 보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그분이 3대 개혁하는 거는 찬성입니다. 근데 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업적이 나온 게 없다고 보는데, 근데 보면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마다 풀려나가는 게 보여요. 좀 운이 좋다. 뭐 정치하겠다고 해서 한 1년 만에 대통령 된 것 자체도 대운이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되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왜냐면 인간이 점을 보고 학문으로 많은 걸 예측하지만 예측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랬구나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좀 운을 찾죠. 운이 워낙 안 좋은 사람 따라다니면요, 힘듭니다. 그 현대 무슨 HD 현대라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정몽 누굽니까? 준 회장은 본인이 정치한다고 명예회장으로 있고 이 기업을 맡겼잖아요. 근데 그 자기 대신 회장을 하는 사람들을 뽑는 첫째 조건이 운 좋은 사람. 유능 무능을 떠나서 운 좋은 사람 뽑는데, 운 안 좋은 사람 하면은 조직 망가집니다. 윤영찬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도 이 민주당이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중권 씨는 뭐 상당히 한번 이렇게 행사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긴장하지 않고 툭 받아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보이던데, CBS 박정희 한판 승부에 나와서 지금 4명이다. 자기를 만나지 않았으면 살아있어야 할 사람들이 4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은 양심의 가책, 저는 일말의 책임감을 내가 표현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그걸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 거 없이 계속 검찰 탓만 하니 이게 뭐냐.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뭐 대표에서 물러나고 하게 되면 자기가 죽는다고 보는 모양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바꾸죠. 배신을 하죠.
끝까지 그걸 잡아야 된다고 보니까.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건 취재해 보면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논리상으로 자기 코너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건 교화가 불능한 거 아니냐. 이제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들었는데 기독교 방송이었던 모양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인데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예수님은 뭐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렵다는 걸 알고 이렇게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믿고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워진 사람들 중에는 본래부터 의심이 많고 있어갖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들 라디오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오다가 원불교 방송 들으니까 부처님 말씀 뭐 어쩌고 하면서 부처님도 사람을 볼 때는 원근이 있고 친소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으니까 원근과 칠소가 있다. 그러나 가급적 공평하게 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원체 안 되는 사람은 부처도 어떻게 못한다는 투로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불교 공부는 제대로 안 했지만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거기에 빠져갖고 못 나오니까. 이재명 씨는 저렇게 모든 걸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살겠다고 외쳐대면 배신으로 점철된 인생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부닥치면 개가 천선도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서실장이 저렇게 됐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느껴야죠.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의 배신을 얘기하겠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씨는요, 지금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기소됐습니다. 비서라고 하는 말은 영어 그대로 세크러터리인데 세크러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비서가 북한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러한 문재인은 자기 비서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지원을 만나서 즐겁게 사진을 청바지 입고 찍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이재명과 문재인 성격은 다르지만 둘이 배신하는 건 비슷해요. 문재인의 가장 큰 사기는요, 한 1500년 된 첨성대 돌을 쌓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몇 년 전에 2016년인가 7년 지진 났다 그랬을 때 까딱 없었어요. 그 앞선 1600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지진이 있었겠지만 까딱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런데 세계 최강의 지진을 견디도록 만든 원자력 발전소가 흔들린다고 쫓아가서 온갖 쇼를 겁을 주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원전을 못 돌리게 했습니다. 진짜 큰 배신을 했죠. 그리고도 스타일이 이재명 씨처럼 뭐 이렇게 말을 막 형수에 뭘 찍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렇지.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통령들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정치인이니까 필요하면 배신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운 사람이 희생되면 자기를 또 아델바 할 수도 있죠. 뭐 삼국지 보게 되면은 유비가 누구를 잃고 울고 뭐 조조가 누구의 희생에 살아나고 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포용을 하면서 가야죠. 자기만 살고 그 부하를 배신해? 부하가 상사를 배신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그릇이 덕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갑니까? 그런 사람을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로 모시고 싶은가요? 제가 계속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도편 추방에 의해서 한국 정치사에서 제거해버리자 몇 년 동안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계속 떠들고 있네요. 문제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직업적 혁명가들 또 그전에 문재인을 통해서 이 자들이 뭔가 외치고 싶은 거 있는 겁니다. 약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을 잡고 문재인을 잡고 김정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런 사이비 혁명가들이 줄어듭니다. 암적 존재들. 그 자들이 이재명의 배신을 정당하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